안녕하십니까 중국 구민 여러분. 중국 평생학습관 바른자세 운동 프로그램 강사 윤성영입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주말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오늘 제가 촬영하는 시기가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비가 오고 있네요. 주말 잘 보내다가 이제 또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 날 이게 비가 오고 있지만 오늘 운동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한 걸 할 거거든요. 오늘 제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개선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든다거나 그리고 또는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걷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이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동작을 올바르게 했을 때 그 후속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찌뿌둥할 수 있겠지만 운동 따라 하시면서 한번 건강한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올바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강사면 일어나서 이야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의자에 앉아서부터 시작됐냐 라고 한다면 보통 대부분 이 영상을 뭐 집에서 보신다거나 서서는 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서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앉아서 뭐 사물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또는 학업을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시작됐는데 오늘 딱 그 굉장히 앉아서 시작했던 중요했던 이유가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는 동작을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앉았다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은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머리끝에서부터 몸통에 대한 정렬을 그렇게 올바르게 딱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중으로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물건을 든다거나 아니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아기를 안는다거나 또는 또 아기를 안는다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낳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황혼유가 어머님들도 있어요. 어머님들도 이렇게 손주의 아기를 봐주는 것도 보통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를 안을 때도 어떻게 올바르게 앉을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때는 이 앉았다 일어났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영상 제가 설명해 주는 걸 따라 가지고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자를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의자는 한 반 정도 앞에 딱 걸터앉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집에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엉덩이 살짝 일어나는 그 동작을 했을 건데 그때 눈찌금으로 이 무릎과 발끝이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막대기가 있으면 또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발끝이 대이고 무릎이 이렇게 딱 대이게 발의 위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발을 이렇게 앞으로 내민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뭐 강호동 선수도 못 일어나요. 강호동 씨도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우리 인체 구조상 일어나기 위해서 때는 무릎과 발끝이 서로 맞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몸이 기울여질 거예요. 체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냐? 두 발 사이로 딱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이동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골반까지가 그대로 일직선으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막대기 같은 거 집에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거는 저는 좀 짧은 거예요. 다시 앞으로 살짝 기울여졌을 때 머리끝에서부터 골반까지가 일자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길다란 막대기도 있어요. 길다란 막대기도 이용하셔가지고 골반에서부터 지금 닿이는 곳은 골반, 그 다음에 흉추라는 뼈, 등뼈죠. 그 다음에 머리 뒤통수가 다 닿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살짝 기울였을 때 골반도 같이 기울여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앞으로 살짝 일어나려고 할 때 체중심이 두 발 사이에 딱 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딱 일어날 건데 일어날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노인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어머님들 운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일어날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기합 소리와 함께 일어날 거예요. 기합 소리와 함께. 자, 앞으로 몸통이 기울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내 명치가 두 발 사이에 딱 위치하는 순간 기합 소리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 으쌰.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앉을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제가 일어나는 방법은 좋은 방법과 안 좋은 방법을 제가 좀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또 앉을 때는 어떻게 하나? 숫자를 하나부터 15초까지 셀 거예요. 자, 우리가 앉는 방법을 할 때 의자가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 그냥 덜썩 주저앉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닥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그냥 덜썩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영상으로 있지만 계단을 연세가 드시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어려울까요? 내려오는 게 어려울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거의 대부분 내려오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젊으신 분들은 저기 지금 바로 뒤에 용두산공원이 있는데 내려올 때 콩콩콩콩 뛰어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충격 흡수나 아니면 근육이 늘어나는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근데 왜 내려올 때에 대해서 이 동작을 취할 때 왜 우리가 익숙하지 않나? 그냥 의자 앉을 때도 그냥 덜썩 주저앉아요. 그냥 이렇게 더욱 주저앉고 바닥에도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는 것을 연습할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일어난 상태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앉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부터 15초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려올 때 엉덩이 살이 의자에 닿는다 해가지고 힘을 다 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마치 엉덩이에 날계란 한 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털썩 주저앉을까요? 굉장히 사뿐히 앉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합 소리와 함께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작. 으쌰. 자, 앉을 때 하나부터 15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굉장히 스무스하게 앉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좀 뒤에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어날 때 잘못된 방법이 어떤 거냐? 앞으로 기울임까지는 좋아요. 등이 이렇게 구부린다거나 아니면 또는 앞으로 기울이면서 너무 가슴을 내미는 동작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어날 때는 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앞으로 딱 일어난 상태에서 엉덩이가 다 안 펴지면 무릎이 너무 먼저 펴져요. 무릎이 펴지면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도 많고요. 다시. 자, 그 다음에 엉덩이에 초점을 줘야지 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마치 엉덩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무릎 펴는 것을 나중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또 앉을 때도 있어요. 앉을 때도 머리 끝에서도 골반까지 꼿꼿하게 서야지 하면서 앞으로 몸통이 숙이지지 않고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무릎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고 엉덩이부터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어머님들을 뵙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패턴, 안 좋은 방법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눈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앉을 때 이렇게 쿵닥쿵닥.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앉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아까 제가 15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좋았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끝났네 해가지고 쿵 앉으신 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앉을 때 스무스하게 내려앉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만약에 옆에 만약에 손잡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나는 내 무릎이 아픈데 이걸 꼭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무릎이 아프다 해가지고 통증이 있다 해가지고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의료 시스템 가가지고 가까운 의원 같은 데 가셔가지고 전문적인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운동을 해라고 하는데 통증 없는 범위 안에서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의자 높이를 높이시면 도움돼요.
의자 높이를 좀 높으시면 무릎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 밑에다 담요나 아니면 베개 그리고 또는 뭐 요가 블럭이나 아니면 요가 매트를 깔아가지고 엉덩이 높이를 좀 높이 해주신다면 허벅지 근육 그리고 또는 허벅지 근육을 덜 쓰고 무릎에 스트레스가 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게 다 세팅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손은 무릎 위에다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몸통이 기울어집니다. 이러면서 명치가 두 발 사이에 있을 때 기합 소리 함께 일어나 볼게요. 자, 으쌰!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도 되도록이면 반동을 안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앉을 때 하나부터 15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제가 좀 전에 내려올 때 좀 손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어깨에 올릴까 무릎에 달까 이렇게 고민했지만 첫 단계 했을 때는 무릎에다 편안하게 올려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이런 막대기 같은 게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자, 뭐 밀대걸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쓰는 리코더 단소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허벅지 위에다 이 봉을 살짝 올려볼게요. 그러면 팔이 앞으로 쭉, 팔꿈치는 쭉 핀 상태에서 갈 거예요. 내 몸통이 앞으로 살짝 기울여요. 그러면 이 막대기는 그냥 내 몸에 따라서 딸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명치가 두 발 사이에 위치한 순간 기합 소리와 함께 일어나 보겠습니다. 으쌰! 역시나 허벅지를 따라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내려올 때도 똑같아요. 이 막대기는 허벅지를 따라서 천천히 그냥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 세면서 앉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 막대기가 있으면 좀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잡게 되면 계속 앞으로 숙여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이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정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맨 마지막에 일어날 때는 엉덩이를 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앉을 때는 허벅지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합 소리 함께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작! 으쌰! 자, 맨 마지막에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엉덩이를 쫙 쪼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엉덩이를 이렇게 깨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좌식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엉덩이 근육 기억 상실증이란 이런 병도 증후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엉덩이 근육 그냥 알아 쓰이겠지 생각하겠지만 엉덩이를 일부러 힘주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지금 보통 일어날 때 허벅지에다 힘을 많이 줘가지고 무릎을 너무 이렇게 뒤로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릎에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말고 엉덩이에다 맨 마지막에 쫙 쪼아주시면 좋은데 내가 엉덩이에 어떻게 힘을 주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발을 이렇게 한번 모아볼게요. 마치 자, 우리가 예전에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어떤 그분이 이렇게 자주 했던 자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발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자세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한번 숙여 볼게요. 자, 숙였다가 다시 쭉 일어나려고 할 때 두 무릎을 서로 붙이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엉덩이 힘이 쫙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에다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두 무릎을 서로 붙이려고 할 때 엉덩이가 딱 힘이 들어오는 걸 딱 느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딱 준 상태에서 두 발을 벌리시더라도 엉덩이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앉는 거 숫자 세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거의 대부분 뭐 10초에서 제가 한 15초라고 이야기하는데 10초는 생각보다 좀 너무 짧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개씩, 5번씩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3세트, 총 15번 해주시면 한 4주 뒤에 또는 5주, 6주 뒤에는
굉장히 앉는 게 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앉았다 일어났다는 왜냐 이게 진짜 걸을 때나 아니면 또는 일상생활할 때 물건을 들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몸통이 앞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골반까지 내 명치가 두 발 사이, 내 명치는 체중심이라 해볼게요. 내 체중심이 두 발 사이에 딱 위치했을 때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때는 체중을 어디에 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뒤꿈치 쪽에 체중을 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어나 보겠습니다. 으쌰! 뒤꿈치에다 체중을 실으면서 맨 마지막 동작에서는 엉덩이 힘을 딱 쪼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시선을 정면으로 쳐다보시는 게 최고 좋고요. 자, 다시 이제 앉을 때는 우리가 일어났던 동작의 역으로 보시면 돼요. 마치 여기 있는 서해부가 접어진다 생각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에 날개랑 한판.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 동작을 한번 꾸준히 해주신다면 허벅지 근육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시간부터는 물건을 든다거나 아니면 뭐 아기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또는 걸을 때 엉덩이 힘을 쓰는 방법을 꼭 이렇게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오늘은 엉덩이에 대해 초점을 하고 있지만 훗날 계속 이거는 제가 강조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 있는 힘을 절대로 줄 필요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 복근이랑 엉덩이랑 허벅지만 딱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을 때 이 자세가 일상 업무하는 자세 아니면 또는 뭐 컴퓨터 하는 자세 아니면 독서하는 자세,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뒤로 무른다거나 편안한 의자에 앉았을 때 뒤로 기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에 딱 10분만이라도 내가 올바른 자세를 해야지 하는 순간 이 자세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해가지고 허리에 스트레스가 없는 이 자세를 만들어 놓고 올바른 자세를 일상생활에서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동작은 한번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건강한 중국 국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 잘 따라 해보셨나요? 하체 힘을 키우는 거고요. 허벅지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에 따라서 수명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운동 한번 책상에서 그리고 소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동작해 주신다면 일주일 동안 잘 따라 해 주신다면 건강한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